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85년에 발표된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은 팔공산에서 시작돼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를 지나 남해의 광양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인데요. 그 길이만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강이죠. 그래서인지 이 시에서 섬진강은 굉장히 건강하고 강인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처음부터 섬진강은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말라서 가문 상황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섬진강은 강변에 자라나는 꽃들이 예쁘게 필 수 있도록 하고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이 어둠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사실 이 강의 생생한 생명력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꺼비 설화가 있는데요. 그 설화에 따르면 고려 말 섬진강 하구에 왜구가 쳐들어왔대요. 그때 섬거마을에 살던 수십만 마리 두꺼비가 아주 목청껏 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구가 놀라서 도망을 쳤대요. 두꺼비들은 우리 병사들을 구해주기도 했는데요. 다리가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대요. 뒤따라오던 왜구는 다리를 흩어버려가지고 모두 강에 빠뜨려 버렸고요. 여기서 섬진강의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두꺼비 섬과 나루터를 가리키는 진을 써서 섬진강이에요. 어때요? 되게 재밌는 설화죠.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고 찾아봐서 그런지 바로 두꺼비가 민중으로 읽히더라고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병사를 지키려던 모습이나 다 같이 단결하고 협동해서 왜구를 쫓아내는 모습까지 섬진강에서 읽히는 민중의 모습이 이 설화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먼저 시를 읽어볼까요? 감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훤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이 시 역시 지난번에 보았던 오랑캐꽃과 마찬가지로 자연물을 의인화한 기법을 사용했어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기서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민중의 건강한 생명력을 주제로 삼고 있고 또 그걸 섬진강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민중은 사람이고 강은 자연물이니 당연히 자연물을 그리면서 인간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섬진강이 가물었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 바로 눈치채셔야 돼요. 바로 화자의 태도입니다. 화자는 우리한테 바로 명령형으로 말해요. 감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왜 그럴까요? 그만큼 화자는 지금 자신감 뿜뿜 완전 자신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 친구 중에 자랑할 만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막 어깨도 쫙 펴게 되고 말투도 당당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을 만나면 구독자님들 자랑을 좀 해요. 뭐 있잖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응? 댓글도 청정구역이고 다들 문학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구독자들은 문학을 순수하게 그냥 즐길 줄도 알아. 또 공부해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1등급 받은 사람도 있대. 이거 봐봐. 공부는 이 사람들처럼 해야 돼. 느껴지시죠? 내가 누군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명령형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명령형은 섬진강, 즉 민중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물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퍼가도 핏줄과도 같은 섬진강은 끊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인하죠. 그럼 끊기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먼저 쌀밥 같은 토끼풀꽃과 숯불 같은 자운형꽃을 강변에 자리 잡게 해줍니다. 강변의 머리에 이어준다는 말, 이 말 참 시적이죠. 강변의 테두리가 이마라고 한다면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죽이고 꽃등을 달아줘야 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저는 좀 헷갈렸어요. 풀에다가 어둠을 죽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아리송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살짝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니까 좀 편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식물 도감에도 없는 풀에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을 달아주며 어둠을 끌어다 죽인다. 꽃등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섬진강은 얼마 동안 흐르다가 영산강과 가까워집니다. 영산강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강이에요. 서로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는다라는 건 그만큼 서로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겠죠. 섬진강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지리산을 돌아 흘러갑니다. 실제로 섬진강은 지리산 바로 옆을 흘러가요. 여기서 화자의 믿음이 정확히 표현됩니다. 섬진강 물이 어디 몇 놈 달려든다고 없어질 것 같냐? 질문 아니에요.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랑이죠. 확신이고요.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섬진강 옆을 지키던 지리산과 섬진강 너머 무등산이 대화하는 장면을 그린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전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는다는 표현은 왠지 이 풍경을 보고 나왔을 것 같아요. 화자가 해가 저무는 것을 지켜보다가 강물 위에 지리산이 비친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 멀리 무등산이 노을과 함께 밝게 타오르며 고갯짓을 한다는 건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 아닐까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와 저쪽으로 가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죠. 이런 장면 어디서 진짜 많이 봤는데. 맞아요. 예전에 봤던 작품인데 고재종 시인의 초록바람의 전원에서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곤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고재종 시인의 작품에서는 이 장면이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었죠. 이 시에서는 무등산과 지리산 모두 민중과 대응되기 때문에 민중들끼리의 교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화자는 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아무리 넘보아도 섬진강은 마르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 민중들을 위협하고 갈라놓으려 해도 이들은 절대 지쳐서 쓰러지거나 생명력을 잃지 않을 거라고요. 자, 내용은 다 정리가 됐는데 이건 시의 내용과 크게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쓰여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좀 쓰리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언어는 늘 시대의 생각을 반영하죠. 이 시대가 쓰인 시대를 고려하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좀 제멋대로 자란다 라는 관념이 있어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흔히 이 말이 쓰였습니다.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은 케바케, 사바사.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레자식은 부정적인 존재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시가 어렵지는 않죠. 섬진강은 연작시라서 섬진강을 주제로 한 다른 시들도 많아요. 이 시가 마음에 드셨다면 섬진강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한 권 사서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1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